없네요. 네. 일단 오시면 또 하시도록 하고,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이벤트 토론에 강기남 대표님, 장 소장님, 유 대표님 이렇게 올렸는데, 강기남 대표님 나중에 하고, 장 소장님, 유 대표님, 공 원장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 소장님 부탁합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할 줄 알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밀리의 서재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르는 중에 심리학 책 하나 선택을 해서 좀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4분의 1 들었나요? 네. 이것도 어떤 경우는 뭐 한 4시간, 5시간 되는 건데요. 계속은 못 듣고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들었습니다. 속편한 심리학 해가지고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에서 선택한 책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 뒤숭숭한 사람들을 위한 속편한 심리학.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가는 일본의 우에키 리에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번역이 돼서 국내에 소개된 책자인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만 잘 알아도 온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순간이 라고 하는 소개의 글이 있는데, 이 작가는 일본 교육심리학회 우수 논문상 최연소 수상자이자 불안장애로 고생해온 작가 자체가 불안장애로 이제 고생을 했던 심리학자가 직접 효과를 본 인지심리학의 작지만 강력한 실천들 해가지고 실제 본인이 느꼈던 그러한 그 불안장애에 대한 내용들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실제 그 실천한 사항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총 그 4부로 구성을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도 종잡을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 게 현대인들의 실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속편한 심리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집필이 됐고 목적은 딱 한 가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쓸데없는 자기 검열과 무리한 자기 개발에서 벗어나 조금 더 속편하고 가벼운 인생으로 독자를 안내하는 것이 이 작가인 우에키 리에가 얘기하는 이 책을 쓴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그 내용 중에 백곰 실험이라고 한 아마 그 얘기들을 많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백곰 실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정이 우울하거나 좀 그 다운돼 있을 때 오히려 뭐 경음악을 듣는다든지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울한 기분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또 침울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기분이 다운됐을 때도 일부러 슬픈 음악을 듣는 것이 감정의 불일치 효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며 그제야 슬픔을 자각하는 자기 자각 이론 등 방대한 데이터와 풍부한 사례로 내 감정의 작동 방식을 쉽게 이해를 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백곰 실험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백곰 영상을 각각 세 개의 그룹한테 보여준 다음에 A 그룹에는 백곰을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이 영상을 보라고 그러고 B 그룹에는 생각하든 말든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보세요. 어떤 그 메시지를 안 주고 그냥 동영상을 보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C그룹에는 절대 백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서 이제 동영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이 영상을 가장 또렷하게 기억한 그룹이 어디 쪽일까 했는데 결국 결과는 우리 예상과 달리 절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C그룹이 영상을 가장 또렷이 기억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억누르게 할수록 오히려 더 사고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뇌의 속성을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자신의 감정에 저항하고 맞설수록 마음은 정반대로 작동한다. 그래서 불안, 우울, 무기력, 강박, 공황장애가 더 악화되는 원인도 하지 말아야지, 뭐 억눌러야지 이런 식의 어떤 그 감정이 쌓일수록 어떤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런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정 장애에 대한 것들을 이 작가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하는 그런 심리학 책이었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편한 심리학이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아주 창의적인데요. 또 실험도 아주 적절한 실험을 해가지고 예시를 잘 제시해 줄 것 같아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은 네 번째로 발제 부탁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부탁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비즈니스 모델의 절대 강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찾아서 읽게 된 게 요즘 이제 계속 비즈니스 모델 쪽에 좀 에디터리 쪽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지금 해오던 대로 하면 좀 안 되겠다. 계속 바깥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거저거 조사를 하다가 이제 읽기 전에는 무슨 일이 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제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손댄 것들이 진짜 되겠다 싶은 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별거 아니다 생각했던 거는 또 그렁저렁 유지가 되고 그리고 실패한 것도 꽤 많았는데 다른 분들 도와드린 거는 오히려 또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일관성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많이 풀렸습니다. 요 책 쓰신 분들은 두 분 교수님이신데 인시아드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경영대학원 쪽으로는 가장 이렇게 크게 돼 있는 원래 프랑스 소르본 대학 그쪽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쪽하고 싱가포르 양쪽에가 이렇게 캠퍼스가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 계신 이제 교수님 두 분이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쪽이나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쪽들 실제 이렇게 돕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정보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한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제가 하나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그 내용은 오늘 아침 제 타임라인에 묵상 노트 거기에다가 요거는 따로 했고, 그 다음에 에듀트리 쪽 요거에다 적용해가지고 한 거는 요 아래 그 댓글 요쪽에다가 제가 달아놨습니다. 따로 이렇게 해서, 예, 에듀트리 비즈니스 모델 쪽 요쪽에다는 어떻게 나가면 되겠다 하는 요런 건데, 내용이 그 앞에 두 장에서는 실제는 여기 비즈니스 모델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 요 내용이 앞에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 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현황 파악, 현재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사실 방법은 이제 그 다음에 네 장인데, 그 네 장에서 요 하나는 이제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시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안에서 인물에 대한 거, 비즈니스 모델에 관여하는 사람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왜라고 하는 그 부분, 요렇게 네 가지가 이제 사실 이 책의 핵심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쪽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혁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하고,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돼갈 거다.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옛날처럼 하나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대로 이제 쭉 가는 시대는 끝났다.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해서 날마다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갱신하는 거,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해야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 말고 좀 다르게 부르고 싶어 한다 그러는데 제시는 못했어요. 책에서 결국은. 제시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모델이라는 게 고정된 모델이 아니라 살아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게 이제 이 책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혁신을 해가야 된다. 요런 내용으로 이제 책이 이제 마칩니다. 안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봤던 눈에 들어왔던 대목들은 1장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장에서 이제 몇 가지 하고, 그리고는 이제, 2장에 조금,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뒤쪽에서 정리되는 거. 중간에 있는 부분은 솔직히 좀, 이야기가 약간 좀 빤하게 좀 들려가지고, 그래서 중간은 이제, 쉽게 이해는 되는 대신에 내용이 이렇게 확 와닿는 부분은 좀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에디트리 쪽에다 적용했던 거 그거 잠깐 보면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거 약자거든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쪽 그거를 아예 혁신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으로 일단 용어 따로 없으니까 있는 용어고 요렇게 책에서 여기까지는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 나가는 그런 쪽에서는 먼저 아까 그 책 목차하고 똑같이 앞에서는 현황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교육 쪽에서가 아니라 전환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현재는 변화해야 될 시기다.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네 가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 자체의 아이템에 대한 부분하고 고객과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거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가지. 요게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바꿔가야 되겠다 하는 여기 굵은 글씨 부분. 요게 이제 바뀌어 나갈 방향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이제 쭉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중에 제 타임라인 가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요거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예전에 1인 창조기업 협동조합 그거 모델 만들었다가 요거 실패했던 그 건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홍보국장 맡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르게 살기 쪽에 그 내부 시스템 그래서
그쪽 바르게 살기 운동 내부 그 회원 관리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지부 관리 시스템을 그걸 이제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게 2005년, 6년 그때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했다가 그 모델이 왜 뒤쪽에 가서 또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간에 끊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링크드인 말고 지금 그 살아있는 링크드인 말고 없어진 국내에 링크나우라는 쪽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사업 쪽을 진행을 해보려고 했던 그 부분에서 흐트러졌던 거 이런 내용들이 오늘 거 일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낸 곳을 다 적용을 또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책은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는 책이고요. 김헌경 교수님이란 분이 쓰신 거고, 이분은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로 해서 이런 쪽에 우리를 이러면 뭐 차병원 같은 그런 그 뭐 대체의학 뭐 이런 쪽으로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차병원의 겸임 교수로도 나오시고 뭐 그런 적이 있었고, 이분이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이 센터에 외국인 최초로 뭐 연구부장을 맡으셨다 이랬고, 그래서 NHK나 한국방송 그다음에 일본 방송들에 많이 출연하셔서 요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우리 환자분 중에 페이스북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이 책을 지난주에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읽게 됐고요. 읽고 났더니 상당히 어떤 그냥 쉽지만 좋은 내용이었고 그렇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궁극적인 자산에서 근육연금이라는 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정부에서 나오는 또 아니면 내가 준비한 자산, 연금이 아니라 우리 몸에 근육을 키워서 그거를 내 연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 연금보다도 결국은 강한 자산은 노후를 지키는 최고의 자산은 결국은 돈보다는 근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결국 재무자산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고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거지만 결국은 건강자산은 존엄한 일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리고 스스로 걷고 일하고 화장실 가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이 근육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기본적인 우리 포트폴리오가 기본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또 집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결국은 건강연금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육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결국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연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독립을 유지하는 게 건강연금이다. 이게 결국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넘어지거나 아파서 누워 있으면 돈은 있어서 그거 자체가 생존을 시켜주지만 결국은 독립된 나 혼자가 아닌 타인의 힘을 빌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가치는 항상 하락하지만 나는 대사질환 방어에서 기초 대사의 증가로 가치는 상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축적 방식은 이건 수동적으로 내가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야 되지만 이 근육 관리는 능동적으로 자기 복리로 성장한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근력 강화하고 타인에 의존하는 질병 기간, 이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이는 점점 늘어가지만 결국 타인에 의존하는 관계들. 그래서 일본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이분이 이야기를 해뒀더라고요, 책에. 근데 결국은 근력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가만 갈수록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가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타인에 의존하는 질병 기간이 많아지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해 놨고, 이 중에서 제일 노인성으로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낙상 및 골절,
그리고 치매 위험 증가, 보행장애나 요실금, 당뇨 및 우울증 이걸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낙상에 대한 부분도 골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분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우리가 그 낙상하지 않기 위해서 걷지 않는데 걷지 않기 때문에 낙상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싶었고요. 결국 40대 이후부터는 근육들이 점점 감소해서 7, 80대 이상에서는 심각하게 근력이 소실한다. 이런 그래프를 표현합니다. 생체 자산의 특이점에서 결국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80세에도 90세에도 근육은 성장한다 표현했고 근육은 시간이 아니라 자극에 의해서 반응한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하게 자극을 받으면 근육은 결국 성장하고 자산처럼 정식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투자 전략은 걷기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여기 책에는 나옵니다. 걸어라 그러는데 걸었더니 그걸 조사를 일본 사람들 60대, 70대, 80대 조사를 했는데 똑같이 근력이 걷지 않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만 근력 자체가 10% 이상 그냥 급속히 감소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기본적인 저축 계좌다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심폐 기능에는 필수적이지만 근육량 정식에는 한계가 있다 표현됐고요. 그런데 복합 근력 운동이라 해서 여기는 책에 보니까 이거 우리 밀리스제 그림까지 다 나오거든요. 운동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보면 이거는 결국 고수익을 왜 복리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 표현했고 심폐와 구조적 강도를 동시에 달성한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쿼트, 의자에서 앉고 일어나는 거, 계단 오르기, 그다음 벽 밀기 이런 거 상세하게 쉽게 그림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 투자 수익률에서 만성적인 질병 방어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체지방 및 염증은 감소하고 혈당 조절도 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 향상과 활력을 정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내분비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요 내용들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헬스장이 필수라는 거 착각 버려라. 그래야 이제 운동하러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고요. 시간은 하루에 10분에서 20분만 투자해라. 그리고 방식은 집에서 하는 맨몸 운동도 충분하다. 그 다음 빈도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꾸준하게 실천해라. 그래서 근육연금은 결국 벼락치기로는 되지는 않고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이걸 쭉 저한테 이렇게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요게 이제 조금은 평소의 진료 자세하고 달리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요게 왜 이렇게 나타났냐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추출해서 노트북 LM에다가 넘겼잖아요. 넘겨서 했는데 서서 진료하는 건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하고 어르신들 진료할 때 제가 서서 진료를 해드리거든요. 체어에 완전히 눕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호흡을 하면은 물이 이게 눕혀놓으면 뒤로 젖히면 그 호흡기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진료를 했다고 제가 노트북 LM에다가 기본 자료들을 지금 쫙 넣어놨잖아요. 그랬더니 진료 자세에 대해서 적은 적은 제가 몇 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딱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야, 정말 이 노트북 LM의 자료가 대단하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 허리, 어깨, 하체, 과부하가 결국 발생하는 자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체와 코어 근력을 단순한 건강관리를 넘어서 성공적인 진료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직업적 보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치과의사 하루 생체 자산 관리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여기다가 일일이 다 집어넣어 준 게 아니거든요. 제가 기본 운동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넣어놨더니 이렇게 진짜 저보다도 더 상세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체 집중 공략에서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등을 해서 엔진을 가동하고 점심시간에는 제가 보통 중간에 한두 시간 정도 간격으로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든지 스태프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단백질 섭취라든지 수면들 잘 취하는 편이니까 근육 조직의 완벽한 회복과 성장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 결국은 진정한 목적, 사명을 감당해 흔들리기 없는 기반이었는데요. 생체 자산의 기본적인 근육을 바탕으로 해서 진료, 그 다음에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형태의 그림들을 그려주더라고요.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임을 조작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환자를 진료하고 헌신적으로 선교를 지속하고 건강하게 남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가장 든든한 반석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연금보다도 강한 근육, 오늘부터 첫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기본 70대, 80대를 상대로 주로 연구를 했고요. 그게 이제 60대의 어떤 비교나 뭐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고 이런데 꼭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굳이 거기를 안 가더라도 헬스장을 안 가더라도 최소한 7, 80대는 집에서 거기 나와 있는 책, 우리 그림들도 상세하게 그림 운동하는 동작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근력 강화하는 데는 굉장히 어떤 좋은 그런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결국은 제가 책을 읽고 정리한 것도 중요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이 노트북의 램이나 이때까지 이제 모아놨던 그 자료들이 이렇게 해서 쓰여지는 것에 대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어떤 앞으로 쌓이게 되면 저한테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라든지 여러 가지들까지 같이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자료들이 쌓여가는구나 하는 참 그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오늘 이렇게 책 읽고 결과 보고를 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내놓은 거 보니까 아주 AI 교육이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근육이 있어야 이 근육연금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들의 삶에 아주 기본적인 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 강진남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저도 방금 전에 우리 공 원장님께서 그 발표할 때 들으면서 늘 유영진 대표님이 귀가 따갑게 늘 하시는 말씀 맨 마지막에 하는데 아직도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저도 지금 메모에다가 오늘 협찬이한테 출근하면 저기 유영진 대표님이 하라는 게 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LM이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래 이따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아니라 화요일 날인가 언제 우리 여기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가끔 둘러는 보는데 책을 빌리고 제가 가입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책을 기증을 몇 권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책이 너무 묵직한 것 같은 책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해서 그거 빌려서 그래서 여기에는 낙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도 안 붙이고 그랬던 책이 이외수의 보이시죠? 네. 네. 마음에서 마음으로. 네. 근데 너무 그러니까 사실 책은 저자가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저자가 주고자 하는 걸 독자가 그거를 이제 간접 경험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 건데 이 책은 정말 책이 좋구나 이런 거를 읽으면서 정말 느꼈는데 이거는 그분이 이회수 이
그 작가가 쓰신 것보다는 그 하창수라는 후배 소설가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담식으로 해서 썼는데 그분 역시도 너무 독특한 문체로 질의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면의 깊이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4장,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장은 이제 그 예술, 그리고 둘째는 인생, 그리고 셋째는 그 세상, 넷째는 우주와의 대화, 마지막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 책에 대해서는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그냥 제가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요 내용은 정말 괜찮다라고 한 것들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13년도 10월 달에 책이 10월 30일 날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5일 후에 5세가 된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은 이렇게 독자들이 알아보는구나. 정말 5일 만에 5세가 나올 정도라면 저는 사실 그때 모르고 지났는데 이번에 책을 보면서 야, 정말 책에서 주는 행복감이 이 정도로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 책에는 이 문장마다 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가슴을 따뜻한 사람만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트위터의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그 160만 명의 그 사람의 팔로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2022년도에 이제 고인이 됐고 부인은 2025년도에 고인이 됐다고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첫 번째 이분이 쓴 것 중에서 가장 이렇게 가슴이 와 닿던 거는 이분이 그 책 안에 쓰는 이의 고통이 읽는 이의 행복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글 쓰는 게 사명이다. 이제 근데 책을 하나 쓸 때는 이제 저희처럼 글을 이제 가끔 쓰는데 쓰는 건 정말 얄팍한 지식이잖아요. 아주 뭐 정말 젊은 애들이 볼 수 있는 정도지 이렇게 철학적이고 내면의 그런 글을 독자들한테 주는 그런 게 아닌데 이분은 한 땀 한 땀 글을 쓸 때마다 그게 혹독한 그 고행 그 굉장히 고통이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 그렇게 되고 그 삶은 풍요롭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 첫 번째 장에 그리고 둘째 장의 인생은 사람과 사람이 닮았다.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책 안에서 그래서 굴곡적인 인생 역정을 자기가 이렇게 질의하고 응답하는데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래도 본성은 아름다움이고 사랑이다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이 사람이 썼던 글들, 이 안에 있는 글들이 다 정말 다 감동이었던 것 같은데 아는데 머무르지 않고 또 느끼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깨닫는데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되게 이 글도 묵직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주와의 대화에서 안이 바뀌고 밖이 아니다 이러는데 사실 그 말은 사실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그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구는 아름다운 행성이고 지성체들이 모여서 우리 지구를 보호한다. 이제 그렇게 책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분의 생각이 들어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공감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이 와서는 어제가 되고 오늘은 또 내일로 이어진다. 그래서 오늘을 아름답게 쓰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모두 아름답다. 시간이 당신의 주인공이 아니라 당신이 시간의 주인이다. 항상 나를 위해 쓰는 오늘보다 남을 위해 쓰는 오늘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으로 끝인데 이 내용이 그 글 마디마디마다 너무 감동이고 묵직하고 책에서 주는 이런 행복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읽고 싶다라는 책이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은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게 이게 너무 흥미롭고 좋은 책을 선택할 수 있어서 제 책에 있는 거하고 수준이 달라. 그걸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예수의 마음에서 마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요. 네, 이거 좋은 책입니다. 예. 이미 작고하신 분인데 그걸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또 이렇게 오늘은 심리학에 관한 책인데 그걸 또 마음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배움을 가질 수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인류세에서 죽음을 배우다 이런 책입니다.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부제가 문명의 종말에 대한 성찰 이렇게 됐어요. 쓰신 분이 노이 스크랜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죽음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 매 순간 죽음에 마주했던 전장에서 이미 죽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공포를 넘어서는 길임을 깨달았고 그러한 통찰을 통해서 인류 전체 문제로 확장을 시켰는데요. 지금 여기 제목이 인류세거든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종말을 막을 수 없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진 때에 개인 차원이 아니라 문명 차원에서 죽는 법을 배워야 하는 철학적 시대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명 차원에서 특정한 생활 방식과 정체성, 자유, 성공, 진보에 대한 특정한 생각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동반해서 식량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급의 혼란 등으로 국가의 취약성을 심각하게 위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후 난민을 비롯해 가지고 생존권의 위협으로 인한 폭동과 시민 불복종 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서 모든 선진국에서 이러한 기후변화를 임박한 중차대한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바로 인간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현대를 인류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후변화와 생태 붕괴로 대표되는 인류세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대 문명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 궤도에 진입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명을 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문명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끝까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장에서 실존적 통찰,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세와 문명의 한계, 그다음에 진보선 사회 해체, 그래서 기술과 성장으로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를 비판하며 그것이 현실화되어 또 다른 형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보존의 윤리, 문명의 지속이 아니라 붕괴 속에서도 인간의 지적, 문화적 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죽음을 배우는 삶. 죽음을 직시하는 태도는 허물로 귀결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삶과 타자에 대한 책임을 더 깊게
합니다. 비판적 쟁점. 그러나 저자의 이미 늦었다는 단정은 강력한 각성을 주는 동시에 실천 가능성을 과도하게 축소할 위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이스 크랜턴은 미국의 작가이자 비평가입니다. 이라크 전쟁 참전 경험 이후 프린스턴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의 글은 전쟁이나 기억,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실존적 깊이와 문화적 감수성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후위기를 다루는 기존 책과 달리 해결책이 아닌 수용이라는 급진적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해법 중심의 기존 환경 담론을 떠나서 인류세를 살아가는 인간의 윤리와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이 독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우리가 붙여갖고 있던 희망의 서사를 하나씩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남기는 것은 단순한 함호가 아니고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삶이 또렷해진다는 역설, 그리고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도 찾아와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윤리적 요청이 강하게 남습니다. 다만 저자의 급진적 결론은 독자를 각성시키는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독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하나의 해답이라기보다도 깊은 사유를 촉발하는 문제 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많이 평가했습니다. 예,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오늘은 굉장히 화창한데요. 즐거운 주말 지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